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주말까지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가 1,000명 남짓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불법 행위 가담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범죄 피해 문제가 여러 측면이 있는 꽤 복잡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인 가담자도 1,000명 남짓이라는 게 국내 관련 기관의 추정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범죄 문제는 작년부터 급속히 악화됐고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절차적 변수는 남아있지만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국내 조치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관 도움으로 귀국한 일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재입국하는 경우도 확인된다며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의 주 피해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주 대상은 한국 국민들입니다. 위 실장은 국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국민이 범죄에 연루되는 걸 처벌하고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캄보디아가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와 연관지어 협조를 회피하는 건 아니라면서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해 과도한 반감을 갖는 일은 경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현재 한국인 80여 명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파악한 캄보디아 내 실종자 80여 명과 같은 사람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납치 범죄 등이 급증한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수십 명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인 80여 명을 이민국에 구금 중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구금 중인 한국인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들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무부는 경찰이 공범 2명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며 상세한 보고서를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공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당국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달 중국인 피해자 4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용의자 6명도 체포됐는데 이 범죄단체는 장기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구금과 납치, 인신매매 등을 저질러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범죄자를 엄벌해 중국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와의 치안 협력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가상자산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 스캠 조직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했으며 세탁 규모는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해외로 유출된 가상자산은 124조 3천억 원으로 유입액 123조 5천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업계는 사설 환전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꿔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며 당국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과 고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실상은 물론 범죄 수법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책은 주로 중국인으로 총까지 들고 감시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실이 각종 판결문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부산지법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 지난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경 해외에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 마련된 사무실로 찾아가 사기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여성이라 소개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돈을 뜯어내는 일명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지각이나 조퇴 시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오후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귀국을 원할 시엔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습니다. 특히 지인들이 이런 숙박료, 항공료 무료고 가서 네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100% 피싱 사기 이런 브로커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책은 중국인으로 지난해 1월부터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했으며 사무실 건물 입구와 각 층에 총을 든 경비원을 배치해 이탈을 감시했습니다. 경비원이 문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악된 캄보디아 감금시설만 53곳. 최근 2년간 캄보디아 범죄 조직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결과 45명은 직간접적 고문에 노출됐고 23명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잔혹한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된 청년 상당수가 대포 통장을 거래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전을 구할 목적으로 또는 사채를 썼다 갚지 못해 강압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건데요. 그러다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을 대신 갚으라며 감금과 고문으로 이어집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사채를 썼습니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업자들은 통장을 거래하는 불법 사이트를 알려주며 캄보디아 출국을 강요했습니다. 못 갚으니까 이 업자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려고 했거든요. 갚으라고. 범죄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명의자들이 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캄보디아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는 캄보디아로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보상해주겠다며 특정 업체를 홍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만류로 비극을 피했지만 캄보디아로 떠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대개는 출국해서 못 돌아오잖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간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도 안 돼요. 비극은 한국에 있는 대포 통장 모집책이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온 범죄 자금을 가로채면서 시작됩니다. 셀프폰이라고 그러죠. 하나 더 만들게 하고서 국내 시장한테 주고 출국을 하게 돼요. 제 통장으로 이제 막 나쁜 돈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국내 실장 그 돈을 가로채요. 범죄 조직은 사라진 돈을 갚으라며 통장 명의자들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동원하거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냅니다. 일부는 계좌 한 개당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에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장 한 푼이 급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A씨는 대포 통장 판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를 당했고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된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정부 합동대응단이 현지로 출국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로 떠났습니다.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이제 주말 내 송환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응팀이 가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이제 60명이 현재 그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 감금된 그 장소가 경찰서 유치장 또는 아마 그 이민국 관련된 구금 시설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60명이 범죄자의 가해자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일단 클 수도 있고요. 예. 또는 그 피해자도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우리의 그 형사 관할권을 주장할 명분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송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 60명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그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 60명이 전부 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한 그와 같은 용의자가 맞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그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형사 주권에 관한 이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캄보디아 그 수사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 형사 주권을 캄보디아에서 온전히 행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협의를 결국은 그 국가 그 수사본부장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외교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 2차관이 그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송환이 그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자체는 수사 당국 그다음에 그 행안부 우리식으로 보면 말이죠. 그다음에 외교부 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적극적인 협의와 또 한국 입장에서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조금 전에 캄보디아 현지로 떠났다. 그래서 60명 정도 되는 한국인들을 일단 송환을 하는 것이 큰 목표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당국의 입장, 캄보디아 당국의 입장도 있고 또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좀 나온 내용들, 전해진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주말에 좀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아니면 뭐 일부만 송환이 된다던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뭐 잠깐 뭐 언급을 하셨지만 이 60명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할지 이것이 제일 뭐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송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우리 국민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또 일반적으로 만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관련된 그 사법 절차를 그 나라에서 즉 캄보디아 당국에서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시간이 상당 부분 그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말이라고 하면 지금 2, 3일 그 남았는데 과연 모두가 다 예를 들면 송환에 협조를 할지 그리고 송환하는 데 예를 들면 법적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그 60명의 그 신분을 정말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범죄 혐의에 일정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명의 정도 이를테면 체포영장을 지금 다 발부받고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상외로 다 협조적으로 귀국하겠다, 송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말 내에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60명이 어쨌든 다 순수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송환에 응하는 순간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질 공산도 상당 부분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범죄 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그러면은 송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예측컨대 지금 이 범죄 단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사기 공장인데 거의 뭐 캠프 같은
거기에서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탈출했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중에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에 대해서 또 공포감도 또 있고요. 그리고 막상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이 처벌 이외에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장이라든가 안정적인 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뭐 일정한 경제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서너 가지 그 변수가 그 주말 내에 60명이 다 송환될 수 있을까를 영향짓는 이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이 구군돼 있는 한국인들이 만약에 송환을 거부한다면 왜 거부를 하는 것일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은 송환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파기됐는데 강제적인 송환이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 건지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가 분명한 거부를 표현하면 이걸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면서 나는 이것이 온당치 못한다고 하는 사법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네. 또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재판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이것은 분명히 송환에 합법적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강제 추방의 형태를 하든 예. 뭐 그래서 일정한 캄보디아 내의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이 송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캄보디아가 어떻게 사법 당국이 즉 이 재판소에서 판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죠. 우리가 그 유사한 사항에 과거에 예를 들면 그 해외로 도주를 한 경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용의자를 데려오고 싶은데 당사자가 거기에 이제 반한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일정한 사법 절차를 재판 절차를 거쳐야 돼서 2년, 3년 이상 상당히 지연됐던 그것이 비슷한 이번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제 송환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절차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과거 전례에 따르면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재입국하는 경우도 확인이 된다고 해요. 위험을 알면서도 뭐 고수익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이런 전례들도 있나요?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인질 상황에서 그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그것이 상당히 압박감과 불편함을 줬지만 심리적으로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고 싶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추구했던 여러 가지 그 이윤적 그 추구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국내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 판단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상당한 수익을 보장을 받았을 테고 또 나름대로 일정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서 생활이 그 안락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순수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그 허위 구직 광고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간 예. 사람들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 있는 대포 통장을 운영하는 조직, 이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체포영장도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대포 통장 조직도 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박모 그 대학생이 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자체가 그 대학교 그 선배가 사실은 속였던 거죠. 즉 통장을 비싼 값으로 캄보디아에서 팔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홍모 씨가 그 중간에 이 박 씨 그 학생 부모에게 예.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정황도 있었던 거 신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홍모 씨는 사실 그 통장과 관련된 그 대포 통장 모집 체계였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이미 그 구속이 돼서 그 다음 달에 그 재판이 그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체포영장과 관련된 그 얘기는 아마 이 홍모 씨를 그 주변에 두고서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용의자들이 나타난 것 같고 예. 지금 경찰에서 그 착안한 점은 이 그 박모 씨 그 학생의
이 통장을 봤더니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대한 그 추적을 해보게 되면 아마 국내에 혹시 그 거액을 인출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용의자에 대한 추적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 캄보디아 관련 범죄 관련 내용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가 있더라고요. 하데스 카페라는 곳인데 여기서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구인 글이 올라오는 카페에서 이렇게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 셈인데 그럼 수사에도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 그 카페에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누가 의뢰를 했고 누가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얼만큼의 그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직접 소위 말해서 그 캄보디아 이 범죄 단지에 있는 범죄 단체 조직의 분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체를 사실상 지금 하나 둘씩 계속 없애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증거 인멸이 계속 뭐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방조 내지 실제적인 뭐 공범의 지금 위치를 이 인터넷 그 카페들이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뭐 그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사실상 저런 카페에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의 발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런 카페에서 글이 계속 올라올 수 있었는지가 우선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동남아, 캄보디아 행을 유도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면 이러한 그 범죄를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위원회에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단순한 이 광고라든가 소개는 범죄성의 이 연계가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방심위 자체가 수개월 동안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 위원장도 없고 위원회 그 구성도 없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일반 국민들에서는 정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그 중요한 사항에도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구인 광고의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정쟁의 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그 결과물이 예.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소위 말해서 그 불법적인 취업 사기의 출구에 결정적인 제어와 억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을 받을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와 같은 국내에서 이런 그 취업 사기와 관련된 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 그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되고, 이 방심위 입장에서도 지금 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빨리 그 삭제를 하는 뭐 이와 같은 액션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이제 제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도 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인들도 감금돼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프린스 그룹이라는 게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범죄 조직과 연루가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외관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 금융업, 또 부동산업 등을 또 비트코인 뭐 연계된 사업을 하고 또 관광업도 하는 이런 거대 초국가 기업으로 외관상은 이 모양을 갖고 있는데, 외관상은요. 네, 예. 근데 그 실제적인 그 역할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범죄 단지 또는 사기 공장을 사실상 직접 그 운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한 도시,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가서 희생됐던 그런 것을 다 배후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회장이 그 태어나기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1987년생인데 국적을 여러 가지 취득을 했고 특히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을 해서 더군다나 그 총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캄보디아의 이런 내부 그 부패 구조의 한 축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사업을 가장을 해서 영국 등의 그야말로 호화 주택에 그 투자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청년들이 그야말로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한 그 사기 수익금을 결국은 이 프린스라고 하는 그룹이 중간에서 다 갈취를 해서 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요약하게 되면 이 범죄의 배후에 있는 불법 수익의 저수지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실은 그 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에서는 다 파악을 했었던 것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예. 우리는 상당히 지금 뭐 정부의 대응이 늦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성에서도 이거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해서 여기서 생긴 그 수십조 원의 그 범죄 수익을 몰수를 지금 하는 이런 그 조치였고 또 관련된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이러한 그 조치를 취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사기 범죄의 뒷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대 초국가 재벌 그룹이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